안녕하세요. 저는 K19 조교 최재훈이라고 하고요. 조성호 교수님 연구실의 박사과정입니다. 조성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이렇고요. 네. 그리고 저희 교수님은 지금 K19 팀과 K20 팀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일단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 연구실 이름이 NMAIL입니다. NMAIL인데 이게 약자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Neuro Machine Augmented Intelligence Laboratory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을 다루는 주제가 크게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Neuro Hybrid Intelligence. 뇌와 같이 뇌 신호나 생체 신호를 분석해가지고 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하는 연구고요. 두 번째는 Machine Intelligence. 그냥 기계 학습이죠. 기계 학습이나 아니면 로봇 인텔리전스에 관련돼서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접목시켜서 같이 사용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Augmented Intelligence. 이거는 소프트 로보틱스처럼 사용자의 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걸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제 연구가 소리까지 나오네요. 네, 개인적으로 제 연구가 이런 뇌파 관련된 연구여서 일단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뇌 신호를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휠체어나 아니면 드론 같은 걸 제어하는 연구였습니다. 여기 보이다시피 이 전동 휠체어를 제가 개조해가지고 뇌파로 제어를 하는 건데요. 저렇게 라이다와 함께 합쳐가지고 자율주행과 뇌파 분석하는 걸 합쳐가지고 사용자 의도대로 이 정해진 팔자 코스를 주행하는 영상입니다. 한번 좀 멋있게 찍혀가지고 조금만 보죠. 제가 시간이 많진 않은데 네, 저런 식으로 팔자 이동하는 겁니다. 시작하면 제가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 건데 네, 이런 식으로 네, 주행을 잘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연구만 하는 거 아니고요. 뇌파 관련돼서 감정을 분류하는 거랑 그리고 사람이 다양한 상상, 발화 상상 같은 다른 상상들도 다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머신 인텔리전스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 분야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중 몇 개 흥미로운 걸 가져오자면 휴먼 로봇 인터랙션, 사람과 로봇이 어떻게 같이 활동할지. 그 옆에 보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리하는 신용하고 있으면 로봇이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컴퓨터 비전 기반으로 무슨 액션을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봇이 보조해주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 이것도 다른 영상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로봇팔이 움직인 걸 보면서 이게 사용자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나, 사용자가 무서워하나 안 무서워하나 하는 식으로 감정 분류를 같이 동시에 해가지고 로봇의 팔 움직임을 좀 더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교정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세 번째 분야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Augmented Intelligence, 사용자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주로 하는 연구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로보틱스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손을 자유롭게 못 움직이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소프트 로봇 장갑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신 잡고 푸는 걸 보조해주는 로봇인데 이거를 컴퓨터 비전 기반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분석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언제 잡고 싶어 하는지 그런 걸 결정하는 연구였습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 그거의 연장선인 연구고요. 자,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운동 상상 뇌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게 된 강청환, 신혜다, 이주영, 황현재입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실험 동기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왼쪽에서 보는 사진은 방금 그 조교님이 말씀해주신 거랑 비슷한 건데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2009년에 생각만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휠체어를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휠체어는 이제 신체적으로 일부분이 좀 전동 휠체어 같은 이런 디바이스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대부분 이렇게 컨트롤러 같은 걸로 조정을 하는데 이제 만약에 전신 마비 환자라든지 아니면 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렇게 뇌파를 이용해서 생각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휠체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위험지역 같은데 사람이 이제 직접 못 들어간다면
아바타 로봇을 대신 보낸 다음에 그걸 원격으로 사람이 생각으로 조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 조교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사례처럼 이제 뭐 장애를 극복하는데 이용하는 기술이나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의 그런 응용 기술들의 기반 기술로서 BCI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연구들이 뇌파를 측정한 다음에 그걸 분석하고 뭐 물리적인 디바이스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맥락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 연구에서도 이제 좀 근본적인 부분이 어떻게 뇌파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본 연구에 앞서서 사전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크게 BCI와 운동 상상의 두 가지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BCI는 사람이나 동물의 뇌 활동을 측정해서 생각, 의도, 감정을 분석하고 그 정보를 명령어로 변환하여 다양한 기기를 제어하거나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이때 뇌파 신호를 처리해서 분류하고 외부 장치와 연결 및 통신하는 기술로도 불리는데 그러니까 뇌를 이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뇌전도 신호를 이용하는데 이 뇌전도 신호는 심전도나 근전도와 다르게 크기가 수 마이크로볼트로 매우 작고 잡음에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BCI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 대상자에서 뇌파를 수집하는 신호 측정 과정을 거치는데 이 신호 측정 과정에서는 대상자의 신호를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호를 어떻게 분류할 건지에 대한 데이터의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수집된 뇌파를 바탕으로 신호를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수집한 뇌파는 아날로그 신호이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AD 컨버터를 통해서 측정한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연결된 컴퓨터에 입력하게 됩니다. 이때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변환한 신호 중에서 잡신호를 제거하고 저희가 그 수행에 필요한 신호들만 증폭하는 과정도 전처리 과정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그 수집된 신호를 바탕으로 형태를 추출하는 과정을 마지막으로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는 뇌 신호로부터 파악한 명령을 바탕으로 기계를 제어하는 신호를 대상자가 조종하고자 했던 장치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전송받은 장치가 최종적으로 그 명령을 수행하며 BCI의 시스템이 끝마치게 됩니다. 이 BCI 기술은 뇌파 측정 부위와 뇌파 발현에 따라서 각각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 뇌파 측정 부위에 따라서 침습형 BCI와 비침습형 BCI로 나뉘게 됩니다. 이 침습형 BCI는 두피에 칩을 직접 시술해서 뇌파를 측정하는 과정이며 비침습형 BCI는 외부에서 헬멧이나 헤드셋 형태의 장비로 뇌파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뇌파 발현에 따라서는 Reactive BCI와 Active BCI로 나뉘는데 Reactive BCI는 사용자가 특정 뇌파의 출현을 유도하여 응용하는 과정이며 이때는 빛이나 소리의 외부 자극에 따라서 뇌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것이고 Active BCI는 사용자의 뇌파를 분석해서 의사나 동작을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비침습형 BCI와 Active BCI를 이용하여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Active BCI는 아까 예시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Active BCI의 한 가지 방법으로 운동 상상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운동 상상은 사용자가 스스로 상상을 통해서 자극을 주는 방법입니다. 특정 운동 활동의 상상을 통해서 대뇌 피질에 위치한 운동 피질 영역에서 운동 리듬을 발생시키고 이를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MI를 통해서 발생하는 뇌파의 변화는 주로 뮤파와 베타파에서 어떤 행동을 계획할 때를 ERD, 실행할 때 ERS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ERD와 ERS는 저기 보이는 점선의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뇌파가 그 베이스라인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현상을 ERD라고 하고 그 베이스라인보다 위쪽에 위치한 현상을 ERS라고 합니다. 이 운동 상상을 측정하는 그 부위는 왼팔과 오른팔 그리고 발, 혀의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저희 연구의 대부분을 파이썬으로 구현을 할 계획이어서 간단히 사용하게 될 라이브러리 몇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numPy인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뭐 어레이라든지 데이터 프레임 같은 파이썬에서는 좀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자료형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라이브러리고 MNE는 저희가 이제 그 뇌파를 분석하고 그리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셋 같은 거를 이미 라이브러리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 뇌파 분석을 할 때 사용될 라이브러리고요. 그리고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M&E 말고도 저희가 기계학습을 만약에 좀 사용하게 된다면 그때 사이킷런에 있는 모델을 사용해서 기계학습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험 UI를 짜서 시각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TK 인터를 이용해서 실험 UI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험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뇌파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측정 장치는 브레인 비전사의 액티브 챔프를 활용하여서 EEG와 EOG를 측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젤을 통해서 전기 농도도를 올려서 측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극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10-20 시스템이라는 이제 부착 배치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부착을 하고 젤을 활용하여서 32개의 EEG 채널과 3개의 EOG 채널을 부착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이즈 제거와 데이터 가공 과정을 이제 거쳐야 하는데 뇌파는 아까도 앞서 말했듯이 여타 그런 생체전기에 비해서 노이즈의 영향이 크기에 노이즈를 제거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먼저 EOG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도인데요. 이제 눈이 깜빡임이 이제 수직 방향으로 노이즈가 플러스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이 눈 주위의 전극 채널인 FP1과 FP2가 이 영향을 크게 받게 되고 그렇게 이 EOG를 측정하여서 제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밴드패스라는 거는 이제 필터인데요. 이제 필터는 이제 특정 이제 주파수 대역의 데이터를 얻는 것입니다. 이 하이 패스를 0.5Hz, 로우 패스를 100Hz로 정하여서 이 사이 구간의 헤드츠 값만을 이제 받아서 저주파 대역과 고주파 대역의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기타도 이폭기향을 이제 과정을 거치면 이제 데이터셋을 나눠서 극단적 값을 가진 이폭을 제거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시각화 및 분석을 이제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M&E는 EEG 분석에 특화된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M&E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뇌파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 과정에서는 또 사이킷런을 활용할 것인데 이제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사이킷런은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리니어 모델, KNN 등 다양한 분류 모델을 제공하기에 이러한 4가지 뇌파 모델을 분류하기가 용이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 모델을 활용해서 모델을 분류하고 성능을 비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입니다. 저희는 설계한 실험을 진행하여 얻어낸 모터 이머저리에 발생하는 뇌파를 바탕으로 시각화 알고리즘을 구현할 것입니다. 그 예시로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시각화가 나오는데요. 이는 토포그래피컬 매핑으로 줄여서 토포맵이라고 합니다. 토포맵은 전압전이 활동의 공간적 분포 또는 그 자극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보여주는데요. 또한 데이터가 정량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토포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토포맵을 잘 보시면 그 그림에 검은 점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 앞에서 말했던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에 해당하는 점들로 모두 투피해 있는 각 전극의 대략적인 물리적 위치에 해당합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등에 해당하는 영역이 특정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각각 그 자극에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정량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토포맵은 두피의 자극 정도를 색을 통해 알려주는데 그 정도가 오른쪽의 막대의 그 레인지 내에서 색이 붉을수록 파워가 크고 색이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자극되는 파워가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화 알고리즘을 통하여 다음 단계인 다양한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한 뇌파 분류 알고리즘을 구현할 것입니다. 이때는 앞서 설명드렸던 SVM, 라이널 모델, KNN 등의 다양한 기계학습 분류 모델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뇌파 분류 알고리즘을 구현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중 연구 일정입니다. 내일부터인 10일에 기초 연구를 진행한 후 11일에 뇌파를 수집하고 실험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12일에는 뇌파를 시각화하고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것이며 13일부터 4일간 프로그래밍 구현 및 수정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7일에 발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연구 결과를 토의하며 18일날에 성공적으로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